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석의 모든 것 세 번째 시간 사라진 정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드릴 거예요. 제가 1강 때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죠. 이 정석을 우리가 다 알려고 하면 한 2만 개 가깝다. 매우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어에서도 우리가 별이 많이 쳐지는 핵심 단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외우려고 해도 뭐 몇천 개는 되죠. 바둑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핵심 정석만 외운다고 해도 최소 200개는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쓰시는 게 얼마나 됩니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요즘에 이 바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건데요. 대부분의 정석이 이제 2만 개씩 외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이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는지, 또 사라진 정석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1강과 2강 때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얘기가 있죠. 알파고 이후로 대표되는 이 현대 정석, AI 정석에 굉장한 특징이 있다. 우선은 효율성의 극대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자기 모양 쪽으로 굳히던지 자기 돌이 있는 쪽으로 협공을 하면 통해서 이 효율성이 극대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까지는 이제 좀 쉽고, 두 번째가 이제 좀 굉장히 요즘 어려운 분야는 바로 선수권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보면 요즘 정석은 나 봐도 모르겠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선수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 심해지고 그 가치가 어떤 지역에서 내가 이 얻는 이익보다 선수권을 여기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다른 데를 더 얻으러 가는 이 선수에 대한 가치를 높게 쳐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이 인류 기사들은 어떤 식이 나오면 심지어는 걸침일 때 손을 빼요. 심지어는. 그거 아주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 저조차도 막상 실전에서 두라고 하면 잘 못 두는 게 걸치자마자 손을 빼버립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손을 못 빼게 하려고 어떻게 둬요? 바로 또 다짜고짜 3-3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이 변화가 되게 심하게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정석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석 만들어진 게 하나라고 하면은 그 사이에 없어진 정석이 한 9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는 정석이 가장 많이 없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꼭 기억하시면 좋아요. 후수가 되는 정석들이 거의 대부분 사라졌어요. 그냥 우리 공룡이 멸종되듯이 다 사라졌고요. 또 하나는 흔히 이제 대형 정석이라고 하죠. 우리가 대표가 외목인데, 이런 식으로 막 씌워서 두는 뭐 어려운 정석이 있고, 또 이제 우리가 1급이 되려면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눈사태형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은 이런 게 있었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이 모양에서 이제 키워가서 여기서 막 어려운 전투가 펼쳐지는데 판 전체가 좀 부풀어 올라요. 이게 대형 정석이라고 하는데, 그런 대형 정석이 또 싹 사라졌어요. 왜냐? 대형 정석이 된다는 얘기 뭡니까? 서로 손을 못 뺀다는 얘기거든요. 마지막으로 또 없어지는 게 뭐냐면 단점이 많이 남는 것들은 또 싹 없어졌어요. 현대 바둑은 선수를 빨리 얻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손을 뺄 수는 없잖아요. 약한 돌과 자기 약점에 대한 수비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그런 게 좀 남아있는 그런 정석과 어떤 그런 포석형들은 대부분 많이 사라졌습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많은 유형이 후수로 마무리되는 것들이 다 없어졌다. 두 번째, 너무 덩치가 큰 애들은 이제 안 맞는 거예요. 빨리 몸을 가볍게 하고 선수를 잡아야 되는데 무거워지면 서로 선수를 잡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워졌다. 또 약점이 남아있다. 선수 잡아서 다른 데 둬야 되는데 어쨌든 약점이 남아서 공격을 당하게 되면 괴롭지 않습니까? 그런 류의 작전이 싹 사라졌습니다. 거기에 가장 대표적이고 여러분들께서 매우 당황하시는 게 뭐냐? 바로 화점에서 나오는 날일자, 제가 1, 2강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구침은 이제 날일자가 있고 눈목자가 있고 한 칸,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날일자로 다 통일이 됐고 한 칸과 눈목자는 잘 두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 안 두냐 있는데, 첫 번째가 이 3-3의 약점이 일단 취약하다. 그 얘기를 드렸고, 또 한 칸도 마찬가지입니다. 3-3도 취약하지만 이쪽으로 다가왔을 때 3-3도 비어져 있고 이 아래쪽도 비어져 있다 보니까 수비가 좀 불안불안한 거예요. 수비가 불안하니까 일단 여기를 두고 백이 이제 벌리게 되면은 이걸 보완하고자
예전에 이거 벌려놨어요. 네, 벌려놨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됐어요, 지금? 후수가 됐죠. 네. 후수가 돼서 저수가 딱히 무조건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의 구조가 됐을 때 대체로 상대에게 좋은 대로 두 번 뺏기다 보니까 선수권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께서 이제 매우 당황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 한 칸 굳힘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쪽에 다가왔을 때 단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파고식으로 조금만 좀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들여다보고 이을 때 날일자로 가면은 똑같은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나중에 손을 빼면은 역시 다가왔을 때 3-3가 달려가는 게 맛보기로 남아요. 흙의 모양이 좀 굳어버리죠. 근데 하나 들여다보고 있는 것까지 돌이 진행이 되어 있어서 돌이 나가는 것도 좀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한 칸 굳힘은 잘 두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한 칸 굳힘이 아니라 날일자로 둔다. 근데 이 한 칸 굳힘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1, 2강을 잘 들으신 분들 언제 있었죠? 바로 공격을 할 때는 가능하다. 공격을 할 때는 오히려 날일자 굳힘보다 훨씬 높게 두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날일자로 두 개 있으면 중앙으로 나가는 시험에서 오히려 허점이 남아서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돌이 높게 형성이 되면 될수록 상대 돌을 뒤집어 씌울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공격할 때 높게 둔다. 그래서 요 케이스가 있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어요? 이런 모양에서 마늘만 붙이고 늘어올 때 여기서도 날일자 굳힘이 아니라 높게 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처럼 공격의 용도 있을 때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붙여 끌기 늘기를 했어요. 이쪽에 흙돌이 미리 와 있다 이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둔다? 높게 둔다. 공격이 가능하니까. 자, 그래서 요 용도로는 가능한데, 일단 한 칸 굳힘이 단독으로 애석하지만 잘 두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이걸 그럼 무조건 안 둬야 되냐? 안 둬야, 이걸 무조건 안 둬야 되냐? 그건 이제 어려운 질문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들은 혹은 이제 인터넷 7단 이상들을 기준으로 하면 안 둔다가 맞는데, 근데 5급, 7급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맞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5급, 7급들도 이 모양에서만큼은 날일자 굳힘으로 두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상대가 다가왔을 때 바로 한 번에 살 수가 있는데, 돌이 높게 가 있으면은 한 번에 못 살아요. 이런 단점 때문에 이거는 급수와 상관없이 그냥 날일자로 두시는 게, 요거는 꼭 따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 사라진 정석. 두 번째로 사라진 정석은 붙여늘기 정석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 참 많이 두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두실 텐데, 요 정석이 지금 사라졌다 이거예요. 자, 그럼 왜 사라졌을까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자, 후수가 되는 것과 더불어 덩치가 큰 거예요. 자, 늘고 이쪽을 이제 막고, 자, 이쪽을 이제 벌리게 되면은 나와 끊는 약점 때문에 어떻게든 지켜야 됩니다.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백에게 변을 뺏겨요. 또 다가오게 되면은, 자, 이렇게 모양을 형성하게 되는데, 또 뒀다고 볼까요? 이 붙여늘기는 기본적으로 9급 정석이라고 해요. 다른 얘기로는 9점 정석이라고도 해요. 그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바둑을 처음 배우실 때는 이 정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9급, 9점 정석이라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변을 뺏겨요, 하나같이. 변을 뺏기고 여기서만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져가는 면적이 100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좋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게 왜 9점 정석, 9급 정석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9점을 깔고 두잖아요. 그러면은 9점이 이렇게 이미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원래 벌려져 있어서 이게 나쁘다는 건데, 상대가 벌릴 곳에 내가 9점 미리 갖다 놓지 않습니까? 6점도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거꾸로 어떻게 돼 있어요? 오히려 백이 아주 약한 돌이 돼 있죠. 그래서 젖바둑용이죠, 젖바둑용. 젖바둑용 정석인데, 이걸 이제 깔지 않는 호선바둑으로 끌고 오게 되시면은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얘는 거북이. 그냥, 그냥 하루 종일 가봤자 한 10m, 10m, 1m. 이거 얼마 가지 못하는 거예요. 거북이형 정석인데, 거북이형 정석에 이제 장단점이 있죠. 장점이라고 한다면 단단하다. 네. 현대 바둑에서도 거북이형이 무조건 약하다 그런 건 아니고 쓰임새가 좀 다르게 나와요. 다르게 나온 거지. 근데 이런 젖바둑용 정석은 수비는 너무 단단한데 너무 둔해. 그러니까 뭐가 없겠습니까? 집이 없겠죠. 그래서 붙여넣기 정석은 이 지금 같은 이 현대사회 KTX 타고 다녀야 되는 마당에 그냥 걸어 다니는 거와 똑같아요. 젖바둑용이니까 지금은 안 맞는 것이 되겠죠. 자, 또 하나 또 없어지는 정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하시기 편한 거예요. 왜냐? 다 없어졌거든요. 뭐가 또 없어졌냐? 예전에 많이 두었던 건데, 요 이제 이선 처진 날일자 정석이 없어졌어요. 간혹 저런 경우가 있는데, 이선에 두는 그런 유의 정석들이 싹 사라졌어요. 막아주면은 통하지만 이제 막아주지 않고 변으로 빠져나가요. 자, 그럼 밀고 가면은 밑으로 처진 데다가 후수가 되죠. 그래서 이 넓은 데를 뺏기는 것도 이유가 있는데, 안쪽으로 또 쏙 들어가요. 그럼 이제 또 밑으로 이제 밑으로 간다 이거죠. 돌이 밑으로 가게 되면은 말 그대로 두더지가 되는 거예요. 땅속만 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속만 파게 되니까 속도가 느린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유의 돌이 밑으로 처지는 유의 정석들, 이런 정석들이 싹 사라진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참 많이 두시지만 제가 볼 때마다 두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 이창호 구단이 참 많이 두었던 건데요. 이창호 구단은 여기 지키는 정석을 참 많이 두었어요. 뭐 이창호 구단이 두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는 거긴 합니다만, 최근에 우리 바둑을 보면은 이창호 구단마저도 본인이 두었지만 요즘에 이렇게 지키는 수를 두진 않아요. 왜 안 둘까요? 속도가 느리니까. 돌이 2선으로 가는 거, 그리고 밑으로 흘러가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잘 두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2선 정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신뢰를 얻는 정석이에요. 노골적으로 신뢰를 얻는 정석. 그런 형태들은 지금 다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모양이 바로 이렇게 2선 처진 날일자입니다. 자, 요 만음으로 붙이는 수가 있어요. 만음은 원래 이 바둑이 좀 재밌는 겁니다. 예전에 이렇게 두면은 하수의 정석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아주 혹평을 받았는데, 요즘에 또 이게 알파고와 두면서 사용을 해요. 근데 요거는 이게 좀 여러분들께서 아주 쓰시기가 되게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프로들도 대부분 그냥 이렇게 두지, 만음으로 붙이고 이렇게 두는 케이스는 굉장히 드물고요. 또 요게 이렇게 두는 게 한 몇 개월 반짝 인기를 끌었어요. 반짝. 여러분들께서 사실 우리 바둑을 정석을 모르시는 분들이 여기를 많이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두는 거를 프로들도 이렇게 두네 그러면서 전파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파율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하는 사이에 다 싹 퍼져 버렸어요. 근데 한 2, 3개월 써봤더니 프로들도 이게 이제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 안 좋냐면은, 일단은 중앙으로 올라가는 힘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또 변에 어쨌든 들어가는 맛이 있는데, 그런 거 아무래도 좀 이제 안 쓰게 되는 거죠. 못 쓰죠? 그러니까 그게 사라지고. 네. 다른 이유가 하나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이게 침입을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게 또 아무 때나 막 쓰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역시 이것도 일단 원칙적으로 일단 없어졌다. 안 쓰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구급 정석, 그거에 대한 설명인데, 자, 이 모양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분들이 요 마늘모로 붙이는 수를 많이 두시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근데 원래 프로들이 쓰는 용도 좀 다른데 왜 쓰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대답이 요거 지키려고 쓰는 거다.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 형태는 3,3에 들어가면은 저 돌을 원래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가. 잡을 수 없는 돌인데 여기 붙인 이유가 여기 지킨다라고 두었으니 저 돌을 막 잡으러 다니겠죠. 그러다가 도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름모 붙이는 용도는 아주 좀 어려운 용도입니다. 매우 어려운 용도입니다. 네. 저 정석이 처음 쓰인 게 이제 알파고 바둑에서 이세돌 구단과 이제 알파고가 두었던 이국인가요? 네, 거기서 우리가 깜짝 놀랐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세돌 구단이 100번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뒀을 때 알파고 어떻게 두었냐? 여기를 마름으로 붙이고요. 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를 이제 짚어서 왜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여기를 두겠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쪽을 아예 안 두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어서 그 모양에서도 이제 이렇게 되었죠. 네, 원래 이게 날짜로 모양을 둬서 이게 흙이 좋지가 않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보면 이제 이게 알파고 이후로 이론이 조금 바뀐 부분이요. 예전에는 이 정도면 백이 좋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1선과 2선에 나는 집은 이제 좀 가치가 작다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쳐지면서 1선, 2선밖에 집이 안 나죠. 그러니까 이게 알파고 이전에는 백이 나쁘지 않다 그랬는데, 최근에는 알파고 이후로는 1선과 2선에 나는 집은 나쁘다가 되었고, 지금 요게 그 용도인데, 이게 그 용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냥 모든 분야에서 다 골라 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더 공부가 필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제가 아까 이제 날일자 굳힘이 많이 두어지고 거의 다 두어지고 눈목자는 이제 안 두어진다라고 했어요. 안 두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3,3에 대한 약점이 있고, 근데 그것보다는 백이 이렇게 다가왔을 때 아까 요거와 똑같아요.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은 이 3,3의 약점과 이 모양을 파고든 약점이 맛보기가 돼요. 그 얘기는 이제 흙이 많이 이러고 지켰다라고 하면은 백이 들어갔을 때 저희가 싹 깨져요. 이쪽을 지켰다라고 하면 또 어디가 깨져요? 이렇게 깨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두시거든요.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이렇게 두시는데, 이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결국 3,3의 약점과 3,3의 약점이 남으니까 이쪽으로 이제 흙이 늘게 되는데, 그러면 또 어디에 약점이 남아요? 네, 이쪽에 약점이 남죠. 그러니까 어차피 깨져요. 그러니까 이 한 칸 굳힘의 단점이라면 수비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또 지키게 되면은 뭐에 걸려요? 후수가 되는 거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짜로 두고 손을 뺀다는데, 눈목자도 이제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쪽을 차렷해서 지키면은 들어간 약점 때문에 깨져요. 이쪽을 지켰다라고 하면은 3,3을 들어서 깨져요. 그러니까 한 번에 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어떤 일이 생기냐? 이거 그냥 지켜도, 네, 심지어 여기 들어가 또 지켜요. 2번 지키는데 그래도 깨져요. 들어가면.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적인 변화도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두냐, 이거를 지금 공부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눈목자 굳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수비에 대한 불안도가 너무 높아서 두지 않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라졌다. 사라진 이유는 수비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라지는 정석에 3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일단 후수로 되는 거. 두 번째가 너무 덩치가 커 얘는. 그러면 자동으로 얘는 덩치 커서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약점이 남는 거. 지금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약점이 남아 있다 보니까 수비 불안에 시달리게 되죠. 그런 것들은 이제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이제 안 둬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형태 기억하시면 되겠고, 지금까지는 이제 소목에 대해서, 화점에 대해서 봤는데, 이제 소목에 대해서도 한번 볼게요. 소목도 똑같아요, 이치가. 자, 이제 한 칸 높은 걸침을 했는데, 날일자 형태, 요것은 이제 또 안 두어집니다. 돌이 너무 무거워요. 집도 손해이고. 그래서 붙이고 젖히고 늘게 되는데, 자, 여기 기본형입니다만, 이 백이 흙이
너무 한쪽으로 이제 좀 편중되어 있다는 거죠. 소목정석에서 이 사라진 유형의 공통점은 한쪽으로만 너무 몰려요. 이게 소목의 단점이기도 해요. 자, 지금처럼 너무 한쪽에 몰려버리면은, 자, 이런 식으로 또 아까우니까 이쪽에 펼치게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식이 진행이 됐을 때, 현대 바둑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가치가 좀 떨어져요. 예. 너무 한쪽에 몰려 있는 거죠. 선수를 잡고 최대한 넓히고 이 과정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나리자 붙임은 잘 안 두어지고요. 이 두 칸으로 굳히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보다도 더 안 두어지는 게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게 하나가 그 돌이 밑으로 쳐지는 것들, 이렇게 밑으로 쳐지죠? 또 이창호 단이 제일 많이 두었던 게 이런 모양인데, 요것도 밑으로 쳐지죠? 그러니까 쳐지는 유형의 어떤 정석들이 대부분 사라졌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붙여넣기 정석에서 사라진 정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아래로 붙이는 건 아직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위로 붙이는 게 사라졌어요. 예전에도 이게 많이 두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정석유, 그러니까 대형 정석이죠. 그게 이제 사라졌다 이겁니다. 사라진 이유를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보통 배석이 이런 식으로 구조가 짜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흙이 양쪽을 차지하고 이쪽을 차지하는 그런 구조인데, 벌써 딱 여기만 보시더라도 이게 왜 없어졌는지 아시겠죠? 네, 이쪽으로 돌이 가려고 하는 건데, 네, 이쪽에 이미 백이 있잖아요. 자, 이제 흙이 이제 이런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이쪽으로 벌리고, 자, 이쪽으로 걸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협공을 해야 되는데, 붙이는 거는 승률이 이제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모양이 돼서 요즘엔 잘 안 두고 있습니다. 여기가 없어졌습니다. 젖히고 2단 젖혀요. 자, 요거는 없어진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이제 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프로들은 안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오히려 잘 먹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석이라는 거는 항상 그렇습니다. 보시면 여기까지 두어지고 보면 이제 흙 이쪽에만 돌이 뭉쳐져 있는 거예요. 백이 걸쳐서 모양을 확보하고 흙이 이제 지키게 되는데, 예를 들면 또 모양을 확보한다라고 하면은 이 형태가 커 보이지만 여기 모양과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백이 좋고요. 요거 엇비슷한데 요거 모양 자체가 이제 남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왜 없어졌냐? 후수가 되어서 그렇죠. 후수가. 여러분들 원론적으로 1강부터 3강까지는 앞으로 이제 이 어려운 정석 강의에 대한 기본 토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되면은 없어진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빼고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내가 잘 안 두는 것들도 빼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희한하게 이게 잘 먹히는 기력대가 좀 있어요. 너무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먹히는 기력대가 5급, 7급 그 사이인데 우리나라에서 또 5급이 제일 많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또 먹히는 정석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써보시고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은 써보시면 돼요. 근데 기력이 5급에서 조금만 올라가도 이런 유가 이렇게 많이 통하진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목과 고목으로 두는 것들이 다 없어졌다. 요거는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렇게 되어서요. 외목, 고목이 잘 안 두어지는데, 가장 안 두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돌이 이제 갇혀버려요. 자, 이거는 제가 돌이 나도 모르게 이 선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저게 왜 나쁘다 그랬죠? 아까 예전에 이런 모양에서도 또 말씀을 드리지만, 네, 이렇게 2창5단식으로 이렇게 지키는 요런 정석, 이게 없어졌다 그랬죠? 또 이렇게 두는 형태들, 요거 없어졌다. 그러니까 귀 9군데를 지키는 정석, 귀 9군데를 지키는 정석은 없어졌다. 네.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가는 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벌리고 또 지키게 되는데 또 선수권을 뺏겨버리니까 흑의 입장에서는 속도가 너무 느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거에 또 이어서 고목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안 두냐면은 너무 노골적으로 시리를 뺏겨버려요. 3-3에 들어가고 자 이제 기본 정석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제가 해보면은 자 이거 흑의 그 세력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백의 세력이 보시다시피 15집 이상 나는데 흑이 뭐 세력이라고 할 것도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외목과 고목은 너무 한쪽으로 그냥 고목은 너무 중앙으로만 좀 치우치고요. 외목은 너무 이게 귀퉁이 거기로만 또 이제 치우치다 보니까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충격받으실 건 아마 이거 같아요. 네. 한 칸 굳힘이 안 두어졌다. 지금까지 내가 잘 두어왔는데 후수가 되는 형태들은 최근 정석에서 이제 사라지고 있다. 근데 다만 요 말씀을 제가 조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에게 맞는 정석을 하나 골라주세요. 그래요. 근데 정석 다 못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거 하나만 내가 전문적으로 내가 그걸 쓸 테니 하나만 골라주세요. 그래요. 근데 그게 제일 어렵긴 한데 이런 거를 골라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제가 왜 어떤 분에게 이런 거 골라드릴까요? 네. 공격력이 강하고 공격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또 기력이 한 5급에서 7급 사이에 있는 분들, 공격을 잘 하시고 기력이 5급에서 7급이다. 그러면 요게 오히려 먹혀요. 왜 먹히냐? 상대가 과감하게 손을 빼지 못하고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접하실 거예요. 이렇게 둬서 이제 이런 식으로 두었을 때 협공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이렇게 뛰어나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게 이렇게 뛰어나가시는 분들이 기력이 대체로 5급 이하가 제일 많죠? 5급, 7급. 인터넷으로는 제일 많이 나오는 요 기력대가 인터넷 한 2단, 3단 대까지 거의 여지없이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기력대와 그렇게 많이 두는 형이 나오는 그런 기풍이 되면은 오히려 거꾸로 이걸 쓰라고 권해드려요. 근데 이제 인터넷에 4단쯤 됐다. 그러면은 100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100이 됐다 해도 5단은 말할 것도 없고요. 기력대에 따라서 쓰는 게 달리지만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렇게 두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 날짜 굳힘하고 이렇게 벌려서 이 구조가 똑같아요. 조금만 발상을 바꿔보시면은 상대가 이렇게 두면은 어차피 뛰어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더라도 또 뛰어나가요. 그래서 구조만 살짝만 바꿔줘도 내가 한쪽에 이렇게 몰려있는 것보다 양쪽에 퍼져 있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라진 정석, 이게 무조건 사라지는 거니까 안 써야겠다. 그것도 여러분들께서 좀 바꿔서 생각해 보실 게 있지만 살짝만 수정해도 이게 훨씬 더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많다 이거죠. 근데 한 가지는 어쨌든 이 9군데를 지키려고 했던 정석들, 돌이 너무 밑으로 가는 형태들, 그래서 이런 약점 때문에 돌이 후수가 돼버린 정석들, 이런 거, 그리고 너무 덩치가 큰 것들, 또 이런 걸로 대표되죠. 눈목자 같은 거 당하면은 3-3의 약점도 남고, 네, 이쪽에 7입의 약점이 남아서 수비에 굉장히 불안한 것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석에서 탈락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석의 가지수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정석의 수순, 이건 가지수는 줄어들었는데 뭐가 복잡해졌냐? 네, 선택, 정석 선택, 그거와 더불어 정석 이외의 수순이 굉장히 복잡해진 게 많아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제 4강부터는 화점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화점, 소목, AI, 인공지능 천천히 난이도별로 천천히 진행을 하면서 정석 자체는 이제 어렵지 않은 거죠. 이거 뭐 나도 쓰는데? 근데 정석 이유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정석 이유를 더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정석을 공부하다 보면 항상 길을 잃어버려요. 왜냐면 정석의 양이 원체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1강, 2강, 3강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정석의 방향을 고르는 요령, 그 다음에 정석의 기본 유형, 원리,
1, 2강, 그 다음에 사라진 정석들, 요 세 가지가 여러분들의 나침반이 되어줄 겁니다. 자, 이제 4강째부터는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